양녕대군의 폐쇄자로 인해 갑작스럽게 세자가 되고 곧이어 태종에게 왕위를 넘겨받은 세종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충실히 공부도 하고 다방면에서 능력을 인정받긴 했지만 어디까지 대군의 위치에서였지 왕이 되기 위한 실무 준비와는 거리가 멀었죠. 왕위에 오르고 보니 아직 2대 왕 정종도 살아있고 상왕이자 실제적 권력자인 아버지 태종이 여전히 건재하고 심지어 그동안 세자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던 양녕대군까지도 멀쩡히 살아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친태종계 노회한 신하들이 주요 보직에 쫙 깔려있으니 세종은 그야말로 말로만 왕이었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이 감히 자신의 앞에서 대놓고 욕설을 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수제로 임금 밥상에 반찬수를 줄였던 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자는 요청 따위도 상왕인 태종에게 물어보겠다는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모의 시간을 보낸 세종 4년, 드디어 태종이 죽고 세종의 홀로서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하들의 눈에는 이제 갓 임관한 소위일 뿐 소대장 길들이기는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가 ROTC 출신이기 때문에 갓 임관한 상태에서 노련한 부사관들이나 상병장들을 통솔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저는 최전방 부대라 그런 걸 그다지 느끼지 못했지만 동기들 중 적잖게 소대장 길들이기에 관문에 힘들어했던 녀석들도 있었습니다. 여튼 우리의 세종대왕은 혹독한 길들이기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종의 죽음으로 유배 중인 양녕대군이 잠시 올라왔었는데 더 있게 하고픈 세종과는 달리 신하들은 양녕대군에 거치는 태종이 자기들에게 일임했으니 세종 당신도 권리가 없다는 망발을 하며 결국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도 했죠. 하지만 드디어 반전의 순간이 왔습니다. 소위가 중위로 진급하는 순간이 온 것이죠. 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김도련 사건. 고려 말 때 함경도에서 김도련의 아버지가 고려의 권력자 2인인 무리였던 임견미를 통해 멀쩡한 양인 426명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노비로 삼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비의 금전적 가치는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남녀에 따라서도 다르며 또 시기별로도 미묘하게 다르게 측정할 수 있는지라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하기는 모호하지만 저는 경국대전의 내용을 근거로 현재의 쌀값과 비교해 한 명당 약 1,500만 원 정도로 봅니다. 426명이면 약 64억 정도 되는 거네요. 여튼 임견미가 죽고 고려가 망하며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던 사람들은 다시 양인으로 원복이 되었는데 조선이 되고 나서 이 정신 나간 김도련이가 다시 이 노비들을 찾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것도 이들 426명의 자손까지 다 자기 거라며 약 1,000명 정도의 노비를 차지하는 것이었죠. 이때 당연히 나라의 고위 간부들에게 뇌물들이 들어갔는데 이 뇌물 수령자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조말생입니다. 태종 때 장원급제를 한 인물이며 이 사건 당시 병조판서, 즉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던 인물. 이 조말생에게 36명의 노비를 뇌물로 준 것을 포함 총 132명의 노비가 뇌물로 취급됐습니다. 참고로 노비 외에 여러 작물들도 뇌물 목록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종 4년 때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직 세종이 소위 정도였을 때죠. 아직 힘이 없었던 세종은 이 사건을 캐비넷에 넣어두고 묵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종 8년, 세종이 어느 정도 짬밥을 먹었을 때 이 사건을 공론화시킵니다. 그리고 조말생을 비롯해 관련자들은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세종 중심의 물갈이가 시작된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세종은 조선을 위한 진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약 1년 후 그 유명한 황희, 맹사성을 정승투톱으로 인사 발령하며 본격적으로 대왕 세종으로 변모합니다. 참고로 조말생은 약 8년의 유배 후에 다시 중용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일을 시키며 부려먹습니다. 장영실 죽음의 미스테리를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은 엄청나게 현실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쓰는 사람이었고 이미 권력을 확고히 한 상태에서 조말생의 비리 따위는 작은 문제였던 겁니다. 의외로 이 김도련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맥락, 권력의 이동 방향, 현실적인 시대 흐름 등을 생각하며 역사 이야기를 보면 정말 재미있고 현실 정치와도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 많은 분이 더 재미있게 역사를 해석하기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